샤를 4세는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이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왕위 후보로 2명이 세워집니다. 다름 아닌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와 프랑스의 백작인 필리프 6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위를 두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중세 버전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왕 하는데 왜 잉글랜드 왕이?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된 것도 이상해. 그렇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가의 가계도, 즉 족보를 좀 살펴보아야 보였네 합니다. 또. 네. 방금 제가 1328년에 사망했다고 설명한 왕이 요 제일 아래쪽에는 샤를 4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형제 3세, 여동생 하나인데 차례로 다 후사가 없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 그 다음 가까운 왕위 계승 후보를 찾게 돼요. 그런데 샤를 4세에게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은 잉글랜드 왕실의 에드워드 2세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에드워드 3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후보였던 필립 6세는 또 어떻게 되느냐. 샤를 4세의 아버지인 필립 4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이게 바로 발루아 백작인데 그 발루아 백작의 아들이 바로 필립입니다. 사촌 관계네 이쪽은. 그렇죠. 왕의 조카와 왕의 사촌. 과연 누가 왕위를 계승했을까? 촌수로 따지면 조카가 조금 더 뭐 유리하긴 하네요. 이쪽이요? 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잉글랜드 혈통이니까. 반대할 것 같아. 왕위에 오른 것은 에드워드 3세가 아닌 필립 6세였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딱 프랑스의 프랑스의 귀족들이 에드워드 3세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의 핏줄이라고 해도 멀리 바다 건너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까지 겸한다? 이 상황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필립 6세에게 밀린 에드워드 3세는 당연히 분하죠. 잉글랜드의 왕이 프랑스 왕까지 겸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으니 당연히 화가 났지만 일단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당시 프랑스 왕과 잉글랜드 왕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드워드 3세는 네. 잉글랜드에서는 왕이지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공작으로서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프랑스의 신하가 될 수 있어요? 왕이면서 신하일 수가 있나요? 사실 요즘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가는데. 문제인데 중세에는 국가 개념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국가 개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중세 사회를 봉건제 사회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봉건제. 이 봉건제는 특별한 주종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령 왕과 기사가 서로 계약을 통해 주종 관계를 맺으면 기사는 왕에게 뭘 바칠까요? 왕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충성하겠다, 당신에게 대해서. 그럼 그런 충성을 받은 왕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대신 주었냐? 충성에 대한 대가로 땅, 즉 봉토라고 불리는 땅을 하사하게 됩니다. 즉 충성과 봉토가 오고 가면서 주군과 가신, 왕과 신하 사이에 계약 관계가 맺어지고 이 땅을 봉토로 받은 이제 기사들은 그 땅을 자손에게 대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런 봉건제 사회에서 약 300년 전에 100년 전쟁이 일어난 300년 전에 프랑스 왕의 충성을 맹세했던 가신이었던 노르망디 공작이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에 쳐들어가서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 이를 노르만 정복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잉글랜드의 왕은 바다 건너 잉글랜드로 가면 왕이지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왕의 신하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프랑스 내. 선생님, 네. 그러면은 잉글랜드 왕실은 그 노르망디의 내 후손. 후손들인 거예요? 그렇죠. 다? 예. 한동안 그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편하네.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과의 이 잉글랜드 왕가는 프랑스 귀족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계속 땅을 넓혀 갔고 반대로 프랑스의 왕들은 그 영토를 몰수하는 과정을 한 300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권 다툼이 일어날 즈음에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에서 기엔이라고 불리는 지방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이 바로 이 기엔 알짜배기 땅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 다툼이 끝나고 나서 잉글랜드의 왕인 에드워드 3세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새로운 왕이 된 필립 6세에게 무릎을 꿇고 신하로서 충성하기로 서약합니다. 네, 굴욕적이었겠다. 그렇죠. 굴욕적이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기엔이라고 하는 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봉토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국가의 왕이지만 결코 대등한 관계일 수 없었던 에드워드 3세와 필리프 6세의 관계는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싸우겠죠. 전쟁. 그렇죠. 그 필립 6세가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이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가장 먼저 두 왕의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 프랑스 북부에 있는 플랑드르라고 하는 곳 장소였습니다. 이 플랑드르는 유럽 최대의 모직물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직물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아끼는 경제적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플랑드르는 동시에 잉글랜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플랑드르에서 시작되는 모직물의 주 원료인 이 양모는 주로 잉글랜드로부터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플랑드르는 프랑스 왕가와는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프랑스 왕가가 플랑드르에서 나오는 이익을 탐내고 빼앗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랑드르는 자주 프랑스 왕실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왔는데 필립 6세가 왕위에 오른 직후에도 또다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필립 6세가 플랑드르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봉기를 진압하고 플랑드르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플랑드르에서 활동하던 잉글랜드 상인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는 플랑드르에 대한 잉글랜드 양모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 복수네. 아무튼 에드워드 3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양모 수출을 중단하자 필립 6세는 보다 강경한 조치로 응대합니다. 즉 신하인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 자신에게 불충한다면서 반역죄를 들어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내에 갖고 있던 영지를 몰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땅을 빼앗는구나. 자, 기엔은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공작으로서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는데 바로 이 기엔의 중심지가 보르도이고요. 와인이죠. 예, 잘 아시네요. 와인입니다. 보르도는 유럽 전역에 와인을 수출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던 중요한 곳입니다. 당시 보르도에 수출하던 와인이 그 750ml짜리죠, 보통. 네. 750ml 병으로 1년에 한 1억 병 정도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네. 와우.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와. 포도가 그렇게 계속 나와요? 풀 대신 포도가 다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철도 없나 포도는? 자, 그러다 보니 보르도에서 나오는 세금이 잉글랜드 땅 전체에서 걷는 세금보다도 많았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했구나. 그럼 뺏기면 안 되겠네. 그러니 보르도가 잉글랜드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아실 수 있겠죠. 네. 백년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 왕위 계승과 땅 문제로 생긴 거네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엔을 몰수하겠다는 소식에 에드워드 3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두 나라의 신경전의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합니다. 진정한 왕위 계승자는 자신이다.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면서 필립 6세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전쟁이구나. 그렇게 1337년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자존심을 건 일생일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백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